비행기로 여행하는 것은 단연코 가장 빠르지만 가장 편안한 방법은 아니죠. 하지만 항상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널찍한 침대 시트에 눕기? 체크. 따뜻한 식사? 바? 심지어 기내 피아노까지? 그것도 체크. 그렇다면 지난 100년간의 인간 비행사에서 또 어떤 것들이 변화되었을까요? 최초의 비행기는 1903년 라이트 형제가 만든 라이트 플라이어였어요. 짧은 비행을 몇 번밖에 하지 못했지만 이걸로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죠. 몇 년이 지나고 더 다양한 비행기들이 등장했죠. 하지만 역사상 최초의 상업용 비행기는 베노이스트 14 비행정이었습니다.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 플로리다의 템파까지 승객을 태웠고 기차나 증기선을 타고 여행하는 것보다 여행을 수십 배나 단축시켰죠. 이것은 다소 작은 복엽 비행기였고 오늘날의 대형 여객기에 비하면 장난감에 지나지 않았지만 1914년 당시에는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어요. 하지만 상업 비행기의 진정한 황금 시대는 1950년대에 시작되었죠. 우선 그 당시의 가장 대표적인 여객기 중 하나를 살펴볼게요. 더글러스 DC-6입니다. 프로펠러가 4개 달린 피스톤식 항공기이며 약 시속 480km의 순항 속도를 낼 수 있었죠. 길이 30m에 폭이 거의 3m에 다다랐는데 48명의 탑승객만을 수용했다는 것이 좀 놀랍죠. 비교를 하자면 현대의 에어버스 A320은 6m 더 길고 50cm 더 넓은데 탑승객 150명은 좋게 태웁니다.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말이죠. 자, 그 차이점은 내부에 있어요. 동시대의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더글러스 DC-6는 꽤나 호화로웠죠. 좌석은 크고 편안했고 다리 공간도 넉넉했어요. 또한 아래로 쭉 내려갈 수 있는 좌석 등받이가 있어서 원한다면 마음껏 낮잠을 잘 수 있었죠. 1950년대 중반까지는 이코노미석이란 게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이코노미 클래스의 식사는 오늘날의 닭고기 아니면 생선 식사보다 100배는 더 나을 거예요. 진짜 메뉴가 있었고 소갈비살 스테이크든 훈제 연어든 원하는 건 뭐든 다 주문할 수 있었어요. 제대로 된 식기에 담겨져 나왔죠.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승무원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서빙하는 직원에 가까웠죠. 현대 조직의 인원과 비슷하고 당시 스튜어디스로 불렸던 이들은 엄격한 복장 규정이 있었지만 그들의 주된 임무는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들을 접대하고 봉사하는 것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비행은 비교적 새로운 것이었고 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국내 항공권의 평균 가격은 한 달치 임금과 맞먹었는데 대서양 횡단 비행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사치였어요. 탑승객들은 마치 사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처럼 비행할 때 옷을 차려입었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교 행사이기도 했죠.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사실 책이나 신문을 읽는 것 외에 기내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여행이었고 그리고 가격에 무제한의 음식과 음료가 포함되어 있었죠. 비좁은 공간에 앉아 다리 뻗을 여유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하지만 오늘날의 비행기는 오락적인 면에서 더 많은 것을 제공해주죠. 영화가 많이 있는 개인 화면, TV쇼, 심지어 게임, 읽을 잡지, 그리고 물론 기내 쇼핑도 있죠. 몇몇 항공사는 폰이나 태블릿을 다운로드 받아 기내 와이파이를 이용해 연결할 수 있는 특별한 엔터테인먼트 앱도 보유하고 있어요. 1950년대엔 비행하는 것 자체가 가장 유쾌한 일은 아니었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비행기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피스톤 구동 엔진을 갖고 있어서 속도와 고도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더글러스 DC-6도 최고 속도인 시속 580km까지만 도달할 수 있었고 고도는 6100m였죠. 현대 제트기들은 보통 약 시속 770km로 비행하고 지상에서 12000m까지 높이 올라갑니다. 오래된 비행기의 낮은 고도는 더 강하고 빈번한 난기류를 의미해요. 만약 오늘날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은 겁을 먹을 거예요. 특히 비행기가 몇백 미터 아래로 떨어진다면 말이죠. 그러나 안전벨트를 매고 있으면 전혀 다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비행 중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이륙할 때도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난기류에 부딪혔을 때 승객들은 종종 기습을 당했죠. 가끔 흔들림이 너무 강력해서 사람들은 마치 인형처럼 기내 여기저기 튕겨져 나가 이것이 부상으로 이어졌어요. 엔진 소리 또한 매우 시끄러웠죠. 프로펠러와 엔진이 함께 충분한 양력을 만들어내어 항공기를 앞으로 밀어내기 위해 굉음을 냈죠. 혹시 창문이 열린 채로 최고 속도로 달리는 차를 타본 적 있나요?
귀청이 떨어질 정도의 엔진 소리가 나는데 그게 바로 항공기 피스톤 엔진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죠. 그 소음은 자동차 또는 몇몇 차들의 소음만큼이나 컸죠. 옛날 비행기의 또 다른 특징은 네모난 창문이에요. 우린 모서리가 둥근 창문에 익숙하지만 이전의 피스톤 구동 비행기에서는 그런 매끄러운 선이 필요하지 않았죠. 이것들은 제트기보다 더 낮게 그리고 천천히 날았는데 그것이 이 차이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첫 제트 여객기가 등장했을 때 이것은 많은 사고를 일으켰죠. 네모난 창은 비교적 느린 속도와 낮은 고도에서는 괜찮았지만 이 두 값이 상당히 올랐을 때 창이 쉽게 깨져버렸거든요. 객실 내부와 외부 압력의 차이가 컸는데 비행기에서 가장 보호가 덜 된 부분인 창문을 손상시켰어요. 물론 적절히 보강되었지만 엔지니어들은 한 가지 중요한 세부사항을 놓쳤는데 바로 모서리 부분이 창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었다는 점이에요. 모서리에 압력이 가해지고 주위의 동체가 갈라지면서 때론 유리창이 깨졌고 그 결과로 비행기 전체가 감압되었죠. 이 문제는 결국 유리창을 둥글게 만들어서 해결되었어요. 좌석 디자인도 안전면에서 많이 바뀌었죠. 비록 오늘날의 좌석들은 너무 밀접해 있어서 팔꿈치를 대부분 옆구리에 대고 있어야 하지만 1950년대 비행기 안에서 얻을 수 있던 많은 공간들이 긴급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현대 항공기에서는 특히 기체에 특별히 강한 흔들림이 있을 때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좌석 등받이가 만들어집니다. 좌석 자체도 이제는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충격을 받는 동안에도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죠. 과거에는 사고가 나면 바닥에서 좌석이 찢어질 수도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과 편안함을 교환했다고 보면 돼요. 저는 안전한 게 더 좋아요. 감사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이륙과 착륙이 비행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 아시죠? 현대의 제트 여객기는 거의 모든 거리를 한 번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직항편이 있다면 이륙과 착륙은 단 한 번뿐이죠. 옛날 항공기는 장거리 비행을 할 때 연료 보급과 정비를 위해 도중에 정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퀀타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1947년에 호주 항공사는 시드니에서 런던으로 가는 노선을 도입했어요. 오늘날엔 약 22시간이 걸리고 재급유를 위한 한 번의 정차 아니면 퍼스에서 출발하는 17시간 직항이 있어요. 그 옛 시절의 비행은 훨씬 더 여유로웠어요. 4일이 걸렸고 6번의 정차, 그중 2번은 야간 비행이었죠. 며칠 동안 편안하게 가는 비행기를 타시겠어요? 아니면 더 적은 편의시설로 어디든 더 빨리 가는 게 좋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나 비행기만이 항공여행의 유일한 수단은 아니었어요. 비행선을 잊지 마세요. 비행선은 느리고 거대했고 종종 위험했어요. 최초의 비행선은 1852년 초에 등장했는데 증기 엔진에 의해 추진되었고 시속 8km의 속도로 이동했죠. 그리고 20세기 초 독일의 제플린 회사가 그들의 견고한 여객 수송 비행선을 만들었을 때 진짜 비행선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심지어 그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크기로 다른 비행기들을 왜소하게 만드는 슈퍼 전보 제트기인 에어버스 A380도 마치 코끼리 앞에 파리와 다름없었죠. 길이는 73m, 폭은 7.5m, 2층짜리로 높이는 24m였죠. 이것도 큰 것 같지만 1936년산 제플린 회사의 비행선인 힌덴부르크는 그 옆에서 절대적으로 거대해 보였죠. 길이가 245m, 너비는 41m였어요. 힌덴부르크는 최대 72명의 승객과 50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시속 122km의 편안한 속도로 하늘을 가로질러 갈 수 있었어요. 비행선은 속도나 승객의 수용 능력에서는 비행기에 필적할 수는 없지만 편안하고 호화스럽죠. 비행선은 1937년 뉴저지주 상공에서 일어난 힌덴부르크의 재난만 아니었다면 유람선 같은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수소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불이 잘 붙을 수 있었는데요. 폭발했어요. 나쁜 소식이었죠. 그 끔찍한 사고는 수십 년 동안 여객 비행선 생산을 중단하게 한 경보였죠. 오늘날 그래도 거대한 비행선의 귀환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예를 들어 5년 안에 첫 비행선이 북극 탐험에 100명의 승객을 태울 거예요. 헬륨을 사용하고요. 발화되지 않아요. 폭발할 일이 없죠.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이건 탐험이라기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호화 유람선 여행이 될 것이지만 표값이 약 9,400만 원이거든요. 새로운 비행선은 여전히 위대한 비행 궁전의 부활을 기념할 거예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다른 동영상들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기만 하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